미국 증시가 또다시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중에 상승 출발해서 분위기 좋게 이어가다가 갑자기 다시 또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조금 불안정하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좋아도 떨어지고, 다 알고 있었던 재료가 나와서 떨어지고, 자, 일단은 뭐 받아주려고 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만 차익 실현에 대한 또는 매도에 대한 욕구들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미국 증시 상황들 어떤 재료가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포스코가 주주총회를 통해서 지주사 전환의 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결정이 바로 그날인데, 지금 국민연금이 포스코의 물적 분할에 찬성을 하고 나서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서 약간의 논란이 예상이 되죠. 자, 표 대결에서 일단 승리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포스코의 지주사 전환은 일단 결정적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공포에 살아 용감한 동학개미들, 지금 증시가 엄청나게 하락세들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이제 연일 관심을 좀 갖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용감하게 사고 있는 것인지, 등 떠밀려서 그냥 싫은데도 떠안게 되는 물량들인지, 또 정말로 외국인과 기관들은 적극적으로 팔아치우고 있는 것인지,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수급에 대한 부분들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자, 1월달, 아주 지랄맞은 1월달의 마지막 날이 일단 시작이 됐는데, 마지막 날에도 녹록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상승 출발해서 좀 올라가려나 생각을 했었는데 또다시 하락 전환이 됐죠. 자, 마이너스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그냥 죽어라 하는 것 같습니다. 1월 달에 올라간 기억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죠? 매일 빠지고 있는 모습, 매일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 막판에 들어오면서 아주 주가 하락률이 더 크게 만들어진 모습인 것 같은데,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02%고요. 나스닥이 마이너스 1.4% 하락됐습니다. 이 하락의 낙폭은 좀 줄어드는 모습이긴 하고, 또 장중에 변동성을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치가 계속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시장에 있는 어떤 전체적인 내용들이 우호적이지 않다라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미국 시장 이야기들 자세하게 재료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가 지금 3월부터 금리를 인상시키겠다, 등등등의 이야기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이 FOMC 결정 이후에 국채금리도 같이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1.8%를 돌파했다. 그래서 시장은 다시 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 국채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게 되면서 이 기술주들이 좀 변동성을 보이는 모습 좀 많이 봤었죠. 1.8%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1.8% 정도 나왔다라면 상당히 높은 수치에 금리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급격하게 올라간 그런 내용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담감이 커지겠죠. 지금 이런 상태 속에서 또 단기 금리라고 볼 수 있는 2년물 금리가 장중에 1.2%까지 올라갔습니다. 장기물하고 단기물의 국채금리 차이가 좁아지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 이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는 것입니다. 그죠.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의 어떤 상승을 통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채권의 가격을 떨어뜨렸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채권의 가격을 떨어뜨렸다는 것은 그만큼 매도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장기 금리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는 상황이 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단기 국채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니까 단기 국채 금리의 가격이 점점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만큼 단기 국채 금리로의 어떤 던짐 현상, 매도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장기 국채 금리 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국채 금리의 어떤 변화와 그다음에 단기 국채 금리의 어떤 변화율,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금리 차이를 좁히게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 이것은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많이 하게 되죠.
대체적으로 이제 긴축의 가능성은 빠르게 가격에 반응을 했다. 그 다음에 장기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이후에 이제 경기가 둔화될 수 있는 우려감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서 금리 차이가 좁혀지고 있다. 이런 식의 의견인데, 뭐 지금 채권 금리 이거 뭐 조금 이제 좁혀지는 거 이거 가지고 시장을 평가하기 좀 어려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국채금리든 아니면 기준금리든 간에 이제 올라가는 것은 어느 정도의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너무 호들갑 떨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조금 의아했던 부분들은요, 지금 경제지표가 대체적으로 좀 우호적이었어요. 지금 GDP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큰 중심을 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GDP 성장률이 6.9%를 올렸습니다. 예상치가 5.5%, 그 다음에 지난해가 이제 3%대였는데, 이거를 그냥 앞질러버린 거죠. 6.9% 성장률이면 경기가 엄청나게 좋아졌는데? 라는 느낌을 좀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일단 시장이 상승 출발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국채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주가를 떨어뜨리는 모습. 근데 이상한 모습은 이것 말고도 또 있어요. 기업들의 실적인데, 기업들 실적 발표가 이제 뭐 몇몇 기업이 발표가 좀 됐습니다. 근데 좀 그중에 특이한 거 테슬라 같은 경우가 예상치를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11% 하락을 했어요. 자, 반도체 부족 때문에 아무래도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신차 모델을 내놓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인데, 실적은 일단 좋게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어닝 피크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테슬라의 판매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거나, 또는 신차가 나오지 않더라도 유지가 될 수 있다라면 큰 문제는 없겠죠. 근데 뭐 이제 생산에 지장이 있어서 뭐 그럴 수도 있다. 앞으로 이제 뭐 이런 모습들이 부담이 될 것이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자동차 쪽에 이제 반도체 같은 부분들이 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부담이 좀 생길 거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차량용 반도체의 부담 같은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해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에 뭐 신차 모델을 내놓지 않겠다, 또는 공급 부족 현상 때문에 생산에 차질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11% 이상 하락한다. 이거 되게 옛날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지금 이 얘기가 나온다. 그것도 어닝 서프라이즈에서. 자, 이런 거 고민해 볼 필요 있겠죠. 그 다음에 인텔 역시도 예상치를 웃돌았어요.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런데 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었다. 즉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왔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지난해보다는 이익이 줄었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7% 이상 하락했다. 뭔가 좀 이상하죠? 네, 나쁘지 않은 실적이었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게 나왔어요. 그런데 주가는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나스닥을 끌어내린 이유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이유가 일단은 뭐 좋은 소식이 있었던, 뭐 실적이 좋아졌었던 뭐든지 간에 악재로 바꿔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간 기술주예요. 그리고 금리의 영향을 받는다. 그 다음에 지금 이런 악재들이 있다라는 것을 끄집어내면서 던지기 시작하는 모습이죠. 자, 많이 올라간 종목들에 대한 주가 하락, 일단 필요하다는 말씀을 예전에 드렸던 적이 있는데, 테슬라가 됐든 인텔이 됐든 아니면은 그 외에 기술주가 됐든 얘네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었단 이야기죠. 많이 올라간 주식에 대한 어떤 차익 실현 현상,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그거예요. 팔아먹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재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뭐 경제지표 상황도 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이제 고용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죠. 이거는 이제 지난주보다는 3만 명 감소해서 26만 명 기록했다. 뭐 양호하죠. 뭐 나쁘지 않은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뭐 내구재는 조금 부진했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내구재 수주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이제 경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구재 증가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 경기를 끌어올릴 것이다. 왜냐면 이제 수명은 길지만 이제 비싼 것들을 사는 것이 내구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인데, 지금 뭐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됐습니다. 내구재 수주가 전월 대비 0.9% 감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상치가 0.6% 정도 감소였으니까 0.3% 정도 감소세가 더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게 지난달에 이제 3.2% 증가보다는 또 부진한 거기 때문에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뀌어서 부담스럽다라고 되어 있지만 예상했던 거와는 크게 변화가 없었다라는 부분들도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겠죠. 경제지표 괜찮아요. 그 다음에 기업들 실적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 모든
모든 걸 다 악재로 바꿔서 떨어져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혼란스럽다 이 얘기입니다. 혼란스러운 미국 증시고 그것 때문에 일단 하락 마감을 했는데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이야기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납득하기 어렵다라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거고요. 그 다른 이유는 뭐냐면 많이 올라서 팔아먹는 거다. 단지 그거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겠죠. 국내 증시에도 이런 영향은 그대로 갈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명절 전이기 때문에 거래량도 없는 데다가 아주 그냥 뭐 위쪽에서 털어먹기 바빠가지고 아주 난리가 아닌데 그런 모습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두 번째 이야기요. 포스코의 지주사 전환. 오늘 결정이 됩니다. 지주사 견환이 되는데 뭐 미운 놈은 뭘 해도 밉다고 연기금이 여기다가 네 나는 찬성이요. 국민연금이요. 나는 찬성이요. 참 이것도 그렇습니다. 네 포스코의 지주사 전환 체제에 대한 그런 결정이 오늘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국민연금 일단 찬성을 했습니다. 누구 맘대로 찬성을 했을까? 지금 소액주주들은 전부 다 이제 반대 입장이죠. 지금 거의 대부분 반대 입장이고, 물론 이제 계란으로 바위 치기겠죠. 지들이 이제 쿵짝쿵짝 해가지고 표 맞춰서 그냥 찬성시켜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소액주주들은 일단 반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지만 무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거고, 이제 국민연금이 여기다가 이제 힘을 좀 보태야 되는데, 지들이 찬성을 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물적 분할,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뭐가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괜찮은 것 같대요. 그래서 이 안건이 뭐냐면 오늘 9시에 이제 일단은 주주총회가 열리게 되는데 포스코 홀딩스를 출범을 하고 그 다음에 포스코를 이제 자회사로 두게 된다 이렇게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0% 이 지분을 보유하는 물적 분할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일단 우리가 뭐 그동안 많이 봐왔잖아요. 뭐 저기 LG화학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뭐 어떤 사단이 벌어지고 있고 또 주주들이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지 알고 있을 텐데 지금 국민연금이 네 그 지랄에 대한 찬성을 했다. 지금 포스코 지분을 이제 9.7% 정도 갖고 있다인데 일단은 네 국민연금에 일단 그런 찬성 결정 일단 밀어놓고 또 한번 다시 봅시다. 자, 소액주주들은 일단은 당연히 반대하고 있죠. 왜냐면 주주의 가치가 희석된다라는 얘기가 이거 기본적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회사를 떼어낸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죠. 자체가 문제고 또 이걸 상장하게 된다라면 투자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지금 이거는 LG화학이 물적 분할을 통해서 주가가 빠른 LG에너솔루션을 끄집어낸 것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 나쁠 게 전혀 없어요. 왜냐면 자회사가 더 커지는 상황으로 상장을 했기 때문에 걔네가 얻어들이는 그런 뭐 지분법 이익 이런 것들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나쁠 게 없어요. 그런데 주주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거는 골 때리게 되는 거죠. 나는 없잖아. 나는 포스코가 없잖아요. 포스코에 투자하고 싶어서 포스코를 샀는데 포스코가 없고 그냥 지주사만 남았대. 그 다음에 저놈은 빠져나가 버렸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열받는 상황이 또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 주주들은 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포스코가 그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뭘 하느냐 자회사 포스코를 비롯한 신규 법인의 상장을 지양하겠다. 그러니까 뭐 상장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의 정관에 3자 배정, 일반 공모 등 상장에 필요한 규정도 제외를 시켰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다 끝이냐? 아니자. 이 얘기죠. 뭐 지금 상장을 안 하겠습니다. 지양하겠습니다. 네. 지양하겠다는 게 뭐예요? 일단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 하지 않겠습니다. 는 얘기잖아요. 가급적이 아니라 뭐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 다음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동안 이제 포스코를 상장하기 위해서 이제 물적 분할 시키고 나서는 이제 뭐 이제 주주총회가 필요 없이 이사회 결정으로 끝나는 거지만 지금 이 정관 내용을 추가하겠다는 부분에서는 이제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된다. 근데 얘네들 이거 뭐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 뭐 이 물적 분할에 대한 주주총회에서도 다 찬성표를 들고 나서는 상황에서 이거 뭐 물적 분할 뭐 주주총회 여는 거 이거 형식적인 거 아닙니까? 개인들이 아무리 반대를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 포스코의 나쁜 점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거보다 더 나쁜 놈은 국민연금이라는 이 얘기죠. 누구 돈으로 가지고 투자하는데 지금 얘네가 여기서 네 찬성표를 하면서 주주 행세를 하고 있냔 말이죠. 이게 굉장히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물론 자기들이 뭐
그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지만 언제부터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여기 나가가지고 주주 행세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감나라 배나라 하고 있고 뭐 찬성표를 던지네 마네 그것도 개인 투자자들이 낸 그 돈으로 삥 뜯어가지고 포스코 지분을 사서 내가 대장이네 그러면서 오히려 또 개인 투자자들과 의견이 반대로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야, 이거는 이거 뭐 포스코의 잘못입니까? 국민연금의 잘못입니까? 둘 다 나쁜 놈입니까? 이거 뭐 갖다가 뭐 던져버려야 되나요? 네. 근데 포스코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포스코에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철강 쪽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 이렇게 그냥 아주 떠들썩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당장은 안 될 것이라는 얘기죠. 적어도 4, 5년 정도는 이제 상장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좀 잠잠해지고 이야기가 안 나올 때쯤에 상장 이야기가 슬슬 나오겠죠.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상장을 시키겠습니다. 그 얘기가 나오겠죠. 그럼 그때 돼가지고는 이제 뭐 국민연금이 지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태이고 개인 투자자들도 지금까지 그때까지 남아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당장 우리 입장에서도 본다라면 비상장으로 이제 해서 물적 분할 한다면 손해볼 건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 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요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주주총회는 통과가 됩니다. 통과가 되고 우리가 반대한다고 해서 뭐 열받는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일단 반대에 대한 부분들을 밝힌다고 하더라도 물적 분할이 결정이 돼버리게 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일단 최선의 선택을 취해야 되겠죠. 이제 상장을 하지 않는다라면 일단 당장 주가에는 큰 영향은 없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업황의 개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지게 된다라면 이게 3, 4년 정도만 이 자회사 상장을 안 해준다라면 충분히 주가가 다시 원상복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너무 민감하게 해서 에너지를 많이 쏟지 마시고요. 아, 그렇구나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속이 조금 편하실 것 같습니다. 뭐 이거 괜히 열려봤자 뭐 방법 없어요. 일단은 뭐 진행되겠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주주총회 뭐 다수결의 의결로 진행합니다 해서 진행해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여기 열내지 마시고 어쨌든 이 정도 해서 자회사의 상장을 적어도 몇 년 정도 뒤로 밀어놨다라면 여러분들이 포스코에 평생 투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때 가서 다시 결정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가서 팔 것인지 말 것인지 그 부분 결정하시면 되겠고 최근 1, 2년 안에는 이런 그 물적 분할한 기업의 상장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시되지 않을 거니까 지금 당장으로서는 큰 문제는 없이 그냥 넘어갈 것이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갑니다. 공포에 살아 외국인들의 매도를 떠안고 있는 동학개미. 이 강심장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뭐 강심장 동학개미 뭐 이렇게 개인들이 막 사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죠. 물론 강심장도 있겠죠. 떨어질 때마다 빚내서 이제 계속 갖다 부어놓는 그런 물타기 하는 그런 개인 투자자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외국인들이 팔아먹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개인들이 사실은 뭐 사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있었다라기보다도 그냥 뭐 매도에 그냥 걸려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보셔야 되겠죠. 당연히 뭐 울며 겨자 먹기로 갔다가 더 사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뭐 증거금 부족하니까 어떡하실래요? 돈 더 넣으실래요? 라든지 아니면 그냥 물타기를 통해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손실률을 맞춰주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울며 겨자 먹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다 대는 거 설마 여기까지 오겠어? 라고 생각했었던 부분들이 외국인 매도에 의해서 걸려드는 경우도 있었을 테고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하락할 때는 아래쪽에 걸려져 있는 대기가 되고 있었던 그런 물량들이 체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려고 하는 매수가 아니라 그냥 떠넘김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보통 사려고 하는 매수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끌고 올라가면서 매수를 들어가는 게 사려고 하는 매수고요. 이 밑으로 떨어진 쪽은 매도가 우세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매도가 우세했다. 매도가 우세했다는 것은 밑으로 계속 떨구면서 던지는 거거든요. 그걸 그냥 밑에서 받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좋아서 사는 게 아니겠죠. 좋아서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설마 여기까지? 정말 여기는 안 돼. 이런 식의 느낌들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개인들이 뭐 강심장이어서 뭐 떠맞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받으면 깨지니까 뭐 이런 거겠죠. 저쪽에서 뭐 도자기를 던졌어요. 근데 내가 안 받으면 도자기가 깨져. 그럼 어떡할 거야? 받아야지 뭐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겠죠. 재료는 별거 없어요. 똑같습니다. 뭐 긴축부터 시작해서 우크라이나부터 시작해서 그냥 다 아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런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뭐 재료 때문에 빠졌다 이거 되게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재료고 뭐 나발이고 간에 이건 핑계거리고요. 지들이 차익을 챙기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은 공매도에 대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떨구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에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IT 자동차 이 기업들을 매수하고 있다면 요거는 그냥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 6,300억 순매수하고 SDI, 현대차, SK 하이닉스 순서대로 매수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네이버와 카카오도 역시 매입을 했다. 이거 잘 사고 있는 것과 못 사고 있는 것 지금 딱 차이 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저거 딱 구분 지어야 돼요. 삼성전자, 뭐 현대차, 하이닉스 이런 거 사는 개미 투자자와 SDI, 그 다음에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거 사는 투자자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왜냐면 이제는 새로운 개인 투자자들이 저쪽 IT 자동차로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물려있던 사람들은 물타기로 네이버와 카카오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와의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삼성전자가 막 떨어질 때 그 매수 물타기 하는 사람들은 기존에 물렸던 사람들이었고요. 네이버 카카오 사던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물린 사람들은 새로운 걸 살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알고 있죠? 자, 바로 그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같은 개인 투자자라고 보시면 안 돼요. 새로운 물이 들어온 사람과 저점에서 매수하려는 그 다음에 위쪽에서 물타기하는 사람과 서로 나눠져 있다. 근데 그게 두 개가 합쳐져 있다 보니까 매도가 매수가 더 커 보이고 그 다음에 변동성이 더 커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고요.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옛날부터 투자하고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큰 오산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손해보고 있는 사람은 그때부터 있었던 사람, 그 다음에 아닌 사람들은 무슨 사람들? 네, 새롭게 매매를 하는 사람들. 이미 저기 한번 폭풍을 지나간 종목들은요, 이제 뭐, 여기다 대고 뭘 더 한다거나, 뭐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손절매도 계속 한다거나 그런 식이기 때문에 물타기 할 만한 여력 남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 들어온 사람들은 새로운 물결이 들어오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안정세 들어서서 좀 반등을 하게 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모습들이 조금 더 확실하게 드러날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가 지나가고 나면 네, 누가 빨가벗고 수영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화되고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어느 종목이 올라갈 것인지 어느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맞았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당분간은 주가가 변동성을 계속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오늘까지는 버렸다 봐야 되겠죠. 네, 명절 이후 동안에 나타나는 변수 지금 해외 증시가 상당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목숨 걸고 매수하려고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상황을 보면서 대응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런 쪽으로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주가가 떨어질 때 매수를 하지는 않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네, 혼란스러운 미국 증시, 역시나 뭐 재료는 여러 가지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았고, 또 좋은 호재가 나왔음에도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들은 상당히 의아한 부분이다.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오늘이 포스코 지주사 전환의 날인데,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국민연금이 거기서, 나는 찬성이요, 그러고 있는 상태라서 아주 그냥 미운 놈이 더 미워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주주총회는 결정이 이렇게 납니다. 결정이 난다라면 우리가 차선책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물적 분할한 기업을 당분간 상장시키지 않겠다라는 얘기니까 적어도 1, 2년 정도는 안 할 거라는 얘기죠. 그 사이에 이제 경기에 대한 어떤 포지션이나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적당히 매도를 치고 나오는 그런 전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길게 보시기에는 조금 리스킹할 수도 있겠고 길게 보시더라도 나중에 이제 상장 여부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기 전에 매도를 치는 그런 상황으로 갖게 된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평생 끌고 가기는 네, 물적 분할한 이후에 생각해 보시거나 그렇게 한번 상장하고 나서 생각하시거나 그렇게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공포에 살아. 용감한 개인 투자자들, 그게 아니라 니들이 많이 팔아서 매수가 되는 부분들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업종별로 했을 때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 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사는 개인 투자자와 파는 개인 투자자, 이거 서로 다르게 있다. 그 다음에 물린 종목에 더 물타기 하는 개인 투자자와, 그 다음에 이제 반등할 종목에 새롭게 들어가는 개인 투자자는 다른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때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고 있다. 작업을 다른 방향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식 투자의 최대의 적은 통제력 상실이다. 고통으로 몸부림치거나 즐거움으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태반이다. 자신은 못 다스리니 10중 8구 깡통이 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누가요? 얘기했을까? 알렉산더 엘더죠. 자, 이 사람은 이제 심리 투자의 대가인데 이 심리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잘 묘사하는 책들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심리가 정말 많이 힘든 그런 시기일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막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1월 한 달 그냥 버렸다 생각하시고요. 뭐 이제 끝까지 다 왔잖아요. 네, 이제 명절 변수도 끝나고 그러면 조금 낫지 않을까 싶은데 명절 끝나고 나면 또 바로 또 그 만기일 또 변수 또 그냥 뭐 시장이 좋을 게 한 개도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기록적인 하락 이후에는 급반등, 기록적인 상승도 같이 병행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을 조금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힘내시고요. 저는 장중시황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